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9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19년 1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1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병자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누차에 걸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보아야 되냐면, 일단 기토라고 하는, 기토가 됐던 다른 것이 됐던,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원령을 두 번째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영화의 주인공, 아니면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사주를 본다라고 할 때도 항상 이 사주의 주체, 사주의 주인공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사주를 달리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 안에는 어떠한 개념? 왕쇠의 개념,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하냐, 쇠하냐, 즉 쉽게 말하면 씩씩하냐, 허약하냐, 이런 것으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령,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오행, 즉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내지는 수냐, 어떤 오행이 왕할 수도 있고 어떤 오행은 약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공부하면서 배웠던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즉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왕세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월지를 가지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자 축월은 매우 춥습니다. 우리가 한국 같은 데는 예전에는 많이 추웠지만 지금 그래도 아열대성 기후로 이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춥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해자 축월을 생각할 때는 북극이나 남극 정도로 아주 극한의 어떤 한파가 있는 그런 지역을 생각해야지 사주를 볼 때 좀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 열자라고 하는 것은 뜨거울 열자죠.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30도, 40도 이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기 적도 지방,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데 막 40도에서 5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뜨거운 기후를 생각하셔야지만 사주를 볼 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두 가지 큰 축, 일간이라고 하는 축, 그 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축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기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이라고 하죠. 십천간은 뭐가 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천간이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서열이 몇 번째? 네, 여섯 번째 서열에 있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지만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땐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무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건 어떻게 외웠죠? 자, 양토에 해당이 되면서 십천간 중에서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 쓰면 또 오해, 기토를 그렇게 쓰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거 양토가 되겠고요. 고항토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우 높고 매우 넓은 어떤 산이라든가 넓은 큰 광활한 대지, 광활한 광야 같은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매우 큰 개념의 흙,
매우 큰 개념의 땅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항토가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비유. 그냥 기토 자체가 그냥 전원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는 고항토 내지는 기토는 전원토로 비유를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한정져서 생각해 볼 바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모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비유하는 것 다 의미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저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이해를 하는 것이 뭐 저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원토. 전원토는 뭐예요? 비옥한 뭐 밭돈이라든가 밭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과수원 같은 것도 기토 즉 전원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집안에 뭐 좀 잘 사는 집은 어떻게 돼? 안에 정원 같은 것도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아니면 집안에서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있어서 화초 같은 게 키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토라 그래. 분토라고 하는 건 뭐야? 화분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그러한 흙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굉장히 광활하고 굉장히 엄청난 어떤 스케일의 그런 흙이라고 토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다.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로 봐요. 건토, 마른 땅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마른 땅.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 아니라 습토로 봅니다. 습토. 그래서 무토는 마르고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흙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으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비습한 그러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의 용도 그 다음에 기토의 용도는 달라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쓰니까 큰 어떤 숲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거대한 곡창지대 같은 것을 이루는 것이 무토의 목적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작은 화초라든가 아니면 작은 농작물 같은 거 있죠. 집안에 뭐 텃밭 같은 데서 엄청나게 큰 나무를 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작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뭐 상추 정도 뭐 깻잎 정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텃밭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큰 숲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감목이라고 하는 칠사를 써야지만 무토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화분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에는 화분에는 적당량의 물과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 뭐 난초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다육식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화초 같은 거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과 햇볕만 잘 주게 되면 화초가 잘 자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대개 수라고 보잖아요. 수. 근데 이 수 중에서도 임수냐 내지는 개수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토가 필요로 하는 물은 임수 같은 큰 물이 아니라 바로 개수 같은 아주 맑고 깨끗한 이런 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필요할 때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인데 화는 어떻게 돼?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기토가 필요로 하는 화는 물론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수를 쓰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고 정화를 쓰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으면 임수를 쓸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으면 정화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토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을 자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대체적으로 좀 포용력이 있고 사람이 좀 융통성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쉬운 말이 이런 말이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토일간들인 사람들, 무토일간인 사람들, 기토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호인들이 많다. 호인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약간 그런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토일간들이 대개 보면은 옛날에 뭐 황희정 스님이 그랬다고 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옳고
또 저렇게 말하면 그것도 옳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좀 좋은 소리를 듣는데, 이것이 약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약간은 우유부단하다, 좀 결단력이 있고,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간목일간인 사람들은 되게 결단력이 있어요. 특히 경금일간들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칼로 뭔가를 베듯이 싹둑 잘라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토일간들은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단점, 즉 좋게 말하면 좋은 사람이지만 이것이 약간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약간 사람이 우유부단할 수가 있다, 맺고 끊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어저께까지만 해도 술월에 이제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는 대설이었죠. 대설을 기준으로 해서 대설 이전은 해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해년에 을해월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해년에 대설이 지나게 되면 자월이 돼서 이때는 병자월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뭐예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설이 되어야지만 바로 자월로 넘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의 기운이 가장 극성한 때죠. 극성. 그래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수가 자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수가 여기가 제왕지에 대해요. 왕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포태법 공부하시는 분들 제왕지 내지는 왕지라고 하는데, 자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묘월이라고 하는 때가 있죠. 묘월은 뭐예요? 이때는 목이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월은 이때는 토라든가 화토죠. 화토가 가장 왕한 때 해당이 되고, 유월은 이때는 뭐예요? 금이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제가 색깔 약간 빠진 거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대설과 동지로 나눠지게 되고, 음이 가장 극성하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 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왕하다.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춥다라고 생각해야지,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인묘진월이라든가 사오미월이라든가 신유술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물이 많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해월, 자월, 축월에 물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천간으로 임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때는 물이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지지로 뭐 해수가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추운 중에 물이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운데 물이 많으면 강이 얼게 되는 거고요. 어떤 데는 바다가 어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월에, 해월에 내지는 축월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은 얼어져 있는 얼음과 같은 그러한 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동지는 왜 중요하냐면 동지라고 하는 때가 자월이 물론 말씀드렸지만 음이 가장 극성한데, 그 중에서도 동지 때가 가장 음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동지는 어떻게 돼요? 밤이 가장 길고, 그죠? 그 다음에 낮이 가장 짧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반대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는 어때요? 동지의 반대 하지가 되겠죠. 하지. 그래서 24절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월에 들어오는 가장 먼저에 있는 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절기 중에서는 동지와 하지를 굉장히 좀 중시 보시면 좋겠다. 제가 어저께 대설 절임날 제가 요거
24절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살짝게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뭐예요? 엄동설원에, 그죠? 엄청나게 추운, 여기서 춥다라고 하는 것 그냥 영하 10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그런 데에 화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 앞에 텃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저 텃밭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져 있다.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텃밭에 물이 있는데 그 물과 땅이 같이 얼어져 있는 형상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무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만 기토로서 내지는 무토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땅이 얼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얼어 있으면 거기다 대고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거기서 자라고 있는 화초라든가 어떤 뭐 작물 같은 거, 뭐 콩이라든가 이런 거 심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다 얼어서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화분에 꽃을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난초를 화분에 잘 키우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밖에다 내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얼어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어 죽지 않고 잘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그 화초가 얼어 죽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좋은 것은 뭐예요?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의 월등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정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병화가 있든 정화가 있든.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춥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가장 왕한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정화나 병화는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가 수극화해서 화가 어떻게 됩니까? 수극화해서 화가 많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천간에 있는 정화 내지는 병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지로 이거 뿌리라고 하면 통근을 말하는 거예요. 통근. 그래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병화 내지는 정화가 힘을 발휘해서 기토를 따뜻하게 온토할 수 있다. 땅을 따뜻하게 한다 해서 온토한다라고 해요. 온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서 기토에 심어져 있는 난초, 기토에 심어져 있는 여러 가지 뭐 작물들이 얼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겨울에 화를 얻는다는 것 쉽게 말하면 뭐예요? 따뜻한 햇볕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비닐하우스라든가 온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화분이 충분히 화분 속에 있는 꽃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정도가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 병화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자월에 태어나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야지만 기토가 얼지 않고 기토에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어서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토의 간법인 것이고요. 중요한 거, 기토 자월생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자 주걸에 태어났을 때 화가 없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의 사주 보는 간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정리를 다 끝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명식 보기 위해서 이것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주를 볼 때 일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격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신사의 품격이라고 하잖아요. 품격이라고 하는 거, 그죠?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 사람의 격이 어떻게 좋으냐, 거지의 품격이냐, 신사의 품격이냐, 아니면 장군의 품격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굉장히 품격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주를 볼 때도 이 사주가 품격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지만 사주가 좀 좋은 사주인지 내지는 안 좋은 사주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격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에는 어떤 것을 용신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사주에 격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고지식해서 그런지 사주를 볼 때는 일단 격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격을 볼 때는 일단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봅니다. 일간과 원령에 대한 어떤 육친 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항상 또 격을 볼 때는 월지에 있는 그 지장관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 자수라고 하는 것에는 초기로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를 넣고 바로 본기인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개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 임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실 게, 자수 안에 있는 임수는 용신으로 치용하지 않고요, 격으로도 잡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수 안에는 개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것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오묘유가 거의 비등하다라고 하는데, 오화만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5월 때 제가 5월이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 자수 안에 지장간은 개수만 있는 것이니까, 기토가 개수를 보게 되면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보는 거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기토가 자수를 보면 뭐예요? 이거는 재성에 해당이 되죠. 재성, 그죠? 재성 중에서도, 그래서 이걸 이제 제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음토가 어떻게 됩니까?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제격 중에서도 편제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편제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포태법이라고 하는 12운송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 즉 수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는 매우 왕하지만, 토라고 하는 기토 내지는 무토 같은 경우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가 절지를 지난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다. 즉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뭐예요? 신약한데 재성은 어떻게 돼요? 왕하다라고 해서 신약재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 몸신자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지에 있는 재성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예요? 신약, 일간은 약하고 재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은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신약재왕은 다른 말로 재다,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또 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신약 공통점이고, 재왕이다, 재다다, 이거는 똑같이 뭐예요?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울로 놓고 봤을 때는 뭐예요? 재성이 너무 무거워서 밑으로 축 가라앉아 있고, 일간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완전히 평균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잘 때도 뭐예요? 옛날에 천칭 저울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이 무거우면 그 상대편에다가 같은 무게를 달아 주어야지만 균형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 일간을 도와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와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나 그 다음에 겁재로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생토 하니까 화가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준 것, 즉 토를 생해주는 것은 뭐예요? 화생토 하니까, 다시 이렇게 써볼까요? 화생토 하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화가 인성이 되겠고, 기토 입장에서 비견겁자는 같은 토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토라든가 천간으로는 지지는 진술,
축 미 토가 같은 비견 내지는 겁재로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때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것은 무기토보다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화가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토, 자월, 화가 필요하다. 물론 토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조후까지 생각하게 되면,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토보다는 화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기토가 기묘일주가 되면 앉은 자리에 뭐가 있는 거죠? 편관이 있는 것이죠. 기토 입장에서 묘는 을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 내지는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묘일주들이 그래서 성격이 좀 약간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좀 뭔가 심적으로라든가 좀 불안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너무 충격을 준다거나, 너무 만약 이게 아이였을 때 너무 크게 꾸지람을 한다라고 하면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묘일주인 사람들은 좀 따뜻하게 엄마같이 내지는 부모님처럼 아니면 선생님처럼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 주어야지만 자신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너무 욱박지르거나 무시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크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일지에 칠살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갑신일주 같은 경우도 갑신일주 일지칠살이죠. 그 다음에 을료일주도 일지칠살, 임술일주도 일지칠살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일주도 일지칠살, 그 다음에 경호일주는 칠살은 하지만 경호일주는 뭐예요? 칠살은 아니지만 이거는 정관, 그래도 관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신사, 이것도 정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칠살은 아닌데 이렇게 앉은 자리에 칠살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인도 앉은 자리가 칠살이네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두셨다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앉은 자리에 칠살인 사람들 약간 성격 좀 약간 예민하고 좀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속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예요? 기토가, 다시 명식 보면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한습하고 일간이 약한 중에 일지에서 칠살 묘목을 보게 되면 기토 일간이 더 위축이 되겠죠. 땅은 얼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나무 꼬쟁이를 갖다 땅을 막 파헤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경성 위장병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너무 약하니까 약해가지고 체력적인 면이라든가 정신적인 멘탈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지의 해수가 다시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약간 더 설상가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월에 추운데 수가 하나 더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물이 더 많아지고, 겨울에 더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추워지고 더 얼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뭐예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절실하죠. 화가 있으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조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고요. 약한 일간을 생조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주 보게 되면 월간의 병화라고 하는 이런 것이 들어와 있겠죠. 기토라고 하는 것, 병화,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나의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마가 약한 자기 아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애지중지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형세가 되겠고, 기해년에, 올해가 기해년이죠. 연간에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해년의 병자월은 나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월, 해월, 축월은 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해년의 병자월은 병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일단 기본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품격은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좀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까 말했던 사화, 오화 내지는 인목 같은 것이 있어주면 더 좋은 사주곡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주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건 용신은 반드시 병화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사람이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약간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온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육 관련 일, 사회복지 관련된 일, 아니면 남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교육 아까 말씀드렸네. 그다음에 뭐 좀 그런 좀 인성에 관련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교육에 관련된 일,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립으로 갈까요? 아니면 공립으로, 국공립으로 갈까요? 제가 봤을 땐 국공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지는 어떤 좀 약간 좀 강한 직종 같은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 같은 쪽 약간 좀 강한 직종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좋은 직종은 뭐냐면 인사관리 같은 것, 자재관리 같은 것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종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라든가 갑목일간은 자시가 됐을 때는 반드시 갑자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절대 다른 글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갑자시부터 순차적으로 갑자을쭉,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육, 갑술, 을해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시두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거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야자시 내지는 조자시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자시를 나눠서 보시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쓰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 뭐 쓰지 말라고 뭐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사주 명리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야자시, 조자시, 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갑자시, 제가 아까 3주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화가 용신이 된다라고 했고요. 화가 약하니까 화를 도와줄 수 있는 뭐 지지로 사화라든가, 그죠? 사화, 오화 내지는 아까 말한 인목 같은 것도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그러면 묘목은 좀 안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목이기 때문에 병화를 좀 생주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인목하고 묘목의 차이는, 인목 안에 인목은 포태법으로 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인중병화의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묘목은 화가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 목생화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화가 묘목에는 통근이 안 되고 인목에는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자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묘목 하나 빼고는 다 자수, 그 다음에 또 해수, 그러면 자월의 수가 너무 많은 것에 해당이 되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날씨가 더 추워지고 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편재이지만 재물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재물이 얼어져 있으니까 좋은 재물이 아니죠. 내 재물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화가 충분히 있어 주어야지만 내 재물이 될 수 있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해 가지고 화를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갑목은 화를 생겨주는 어떤 용신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희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을축시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을축시가 되면 축토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기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약한 일간을 도와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생주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축토는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뭐예요? 조후할 수 있는 그런 용도, 그 다음에 기토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 을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병화의 약간 뿌리는 좀 약해질 수가 있겠고, 문제는 뭐예요?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7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7살을 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병화로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국세는 된다 하더라도,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7살을 말해요. 여기서는 요 을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병화를 말하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생한다는 얘기예요. 즉, 을목은 기토를 파하지 않고 병화를 생하고, 병화는 다시
기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살인상생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을목이 100% 기토를 파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기토를 위해할 수 있는, 겁박할 수 있는, 내지는 심하면 상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투출한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보죠. 병인시. 자, 병인시가 되면 일지에 묘목 7살이 있는데 시지에서 다시 목을 보면 기토 입장에서 보면 썩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여기에 병화가 병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병화가 하나 더 있다. 뭐예요? 겨울철에는 화는 뭐예요? 많을수록 좋다. 천간지지로 합해서 한 3개 정도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인중병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중병화의 뿌리를 둔 시간의 병화, 월간의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돼? 겨울에 아주 따뜻한 날씨가 되어서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가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야? 관인상생, 살인상생 되다 보니까 직업은 어느 쪽으로 가겠냐? 공직 내지는 아까 말했던 어떤 권력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일 내지는 사회복지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국세 자체가 이렇게 작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무진. 이거는 무진시는 제가 왜 보냐면, 아까 제가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 생해주는 거를 말씀드렸고, 하나는 이제 비견겁제가 있어야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진이 오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 이건 겁제 2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겁제는 나의 재물을 쟁탈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할 때는 오히려 비견이라든가 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그 많은 재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면서, 이거는 뭐예요? 기토가 진에 통근할 수 있겠고, 겁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쉬운 말로 뭐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집안에서 식구들 많았잖아요. 대체적으로 저 때만 해도 일단 5식구는 됐어요. 부모님하고 형제자매 3명, 어떤 데는 뭐 7식구, 어떤 많은 데는 10식구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뭐 쉬운 말로 쪽수가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을수록 뭐예요? 그 집안은 뭐예요? 힘 있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동생 하나, 누님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우면 여자들 이제 뭐 성격이 강하긴 한데, 상대방 형제자매가 7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3명, 저쪽은 7명, 그러면 쪽수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이건 약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쪽수는 국력이 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거기다 대고 뭐예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는 있지만, 역시나 이 병화가 뿌리가 좀 약한 것이 흠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운으로 갔을 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기묘일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 태어나는 아이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겠고, 생시를 어떻게 이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아일 수도 있고 여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생시였으면 좀 더 좋을까, 이렇게 한번 궁리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나머지 생시들도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